이질환이 왜 이제 이질환이 되냐면 그 이성계와 의형제를 맺어요. 그래서 왕성인 이씨를 하사받게 되면서 이제 이씨로 개창을 합니다. 오늘은 그 이질환이라는 인물과 그 아들 이화영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뭐 이질환, 이화영 하니까 원래부터 우리나라 사람인 것 같은데 이 둘은 여진족, 바로 이제 만주족들입니다. 그 이질환이라는 그 인물은 원래 여진족 이름이 쿠란투란 틈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 란자를 한자를 쓸 때 그 난초할 때 난자를 써죠. 이 이질환이 왜 이제 이질환이 되냐면 그 이성계와 의형제를 맺어요. 그래서 왕성인 이씨를 하사받게 되면서 이제 이씨로 개창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청해 이씨라고 불러요. 청해를 갖다 지금의 뭐 북청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 이질환의 본거지는 지금의 함경도 북청이 아니라 그 북쪽 두만각 이제 북쪽인 거죠. 이질환은 그 아버지가 아라부카라는 인물이고 당시 그 두만강 북쪽에 천호라는 이제 배술에 있던 인물입니다. 그 이성계 집안도 지금의 그 두만강 북쪽 그 염전 지역에서 처음에는 그 원나라에 배술을 하던 집안이라 그랬죠. 둘 다 이제 비슷한 신분의 집안들인데 이성계는 같은 동유족 내의 우리 한민족이고 이 이질환은 같은 동유족 내의 만주족, 그 여진족인 거죠. 그 이질환이 이성계보다 한 4살 정도 많아요. 그 신분이 서로 비슷하니까 둘이 처음에 만났을 때는 경쟁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당시 둘 다 무장 출신 집안들이니까 결국은 이제 누가 활을 잘 쏘느냐 가지고 이제 겨루게 되는데요. 이질환이 이성계에게 그 3번의 활을 쐈는데 이성계가 3번을 다 막았다 그럽니다. 이성계와 이질환의 그 활 겨루기에 대해서는 사실인가 의심하고 싶은 뭐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이성계가 작은 그 이 쇠로 된 그 철환을 갖다가 그 어느 여인의 그 물동이를 깼는데 이질환이 얼른 진흙을 갖다 쏴가지고 그 물동이로 메우는 바람에 물이 흘러내리지 않았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이제 과장된 이야기일 수 있죠. 그런데 나중에 이질환은 이성계에게 승복을 하고 나이가 이성계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성계를 이제 깍듯이 모시는 그 의형제를 이제 맺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조선 개창에 이제 큰 공을 세워가지고 조선 개창하고 나서 이제 개국공신이 44명이 책봉되고 그 중에 16명이 1등 공신이 되는데 바로 이질환이 1등 공신이 되죠. 그러니까 당시 1등 공신은 백응렴, 정도전, 조준 뭐 이런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이질환이 조선 개창에 많은 공을 세웠다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이질환은 그 원래 이제 첫 번째 부인이 함안군 부인 윤씨라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부인을 얻는데 그 두 번째 부인이 바로 이성계가 격영에 와서 이제 혼인했던 신덕왕후 강씨의 조카가 바로 이제 이질환의 두 번째 부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곡산 강씨인데요. 이 곡산 강씨가 이질환의 두 번째 부인이 되죠. 그러니까 이 당시 지금 현재의 뭐 함경도, 평안도, 그 다음에 지금의 만주 이쪽 지역에서는 몽골족과 여진족과 우리 민족이 같은 동유족이라는 개념에서 같이 어울려서 섞여 살았던 겁니다. 당시 이성계가 살았던 그 만주 지역에는 달단동이란 마을이 있었는데요. 그 달단이 무슨 뜻이냐면 몽골족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뭐 우리 민족, 그 다음에 몽골족, 여진족이 같이 이제 뒤섞여 살았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이질환은 뭐 위화도 해군 때부터 이성계와 같이 다니면서 많은 이제 공을 세우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질환과 그 아들 이화영 이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는 바로 이제 두만강 북쪽의 땅 때문에 이 땅 문제 때문에 중요해지는 겁니다.
조선 그 영조 정조 무렵에 생존했던 문경공 황경원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황경원이라는 분이 청해백 이지란 신도비를 쓰는데요. 청해백이라는 것은 이제 본관을 청해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 청해백이라고 불렀고, 신도비는 정이품 이상 배수를 하면은 이제 세울 수 있는 비석인데요. 여기에 이 황경원이라는 분이 이지란 신도비에 뭐라고 써놨냐면, 백두산에서부터 지금의 이제 훈춘강까지 약 1000리의 땅이 조선의 땅이 된 거는 그 이지란의 공이다라고 그런 글을 남겨요. 주로 이제 영조 때 활동했던 그 문인인데요. 이 황경원이 지금의 백두산에서부터 지금 훈춘강까지 1000여리의 땅이 그 조선의 땅이 된 거는 이 이지란의 공이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다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분은 당시 남아있는 자료를 다 뒤져가지고 이제 신도비를 쓰면서 지금의 두만강 북쪽 땅이 이제 우리 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조선 고종 때 이범윤이라는 분이 이제 간도 관리사, 간도 시찰사가 돼가지고 압록강 북쪽과 두만강 북쪽의 땅을 이제 조선 강역으로 편입을 시키는데요. 이때 이범윤이라는 분이 북여요선이라는 글을 남겨요. 그 글 중에 백두구강고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백두구강고, 강자는 강역할 때 강자죠. 그러니까 백두산의 옛 강역에 관한 고찰 이런 글인데요. 여기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바로 공엄진 선춘령, 그러니까 고려 예종 때 윤관 장군이 두만강 북쪽 700리 공엄진 선춘령까지 가가지고 거기에다가 고려지경, 여기까지는 고려의 땅이다라고 하는 이제 비석을 세워놨죠. 이제 그 사건을 이제 언급을 하게 되는데, 언급하면서 이 지역은 압록강 북쪽, 두만강 북쪽은 전부 다 우리 강역이다라고 해서 조선 강역으로, 대한제국의 강역으로 편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범윤이 왜 간도관리사로 파견이 되냐면, 이 당시에 조선인들이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가 가지고 농사를 졌어요. 그러니까 청나라에서 여긴 우리 땅이다 라고 하니까 이 조선인들이 여기가 우리 땅이지 왜 청나라 땅이냐 하면서 스스로 그 조사단을 조직해 가지고 백두산에 올라가 가지고 백두산 정계비를 직접 답사를 해보고 그 당시에 각종 자료를 다 뒤져봅니다. 뒤져보니까 그 내린 결론이, 당시 이제 조선 숙종임금 때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백두산 정계비에 그 서쪽은 압록이고 동쪽은 토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뭐 중국에서 그 토문을 갖다가 두만강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건 다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당시 토문강이 어디냐면 송화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그 강을 갖다가 이렇게 쭉 그 세로 지류를 따져가지고 1도백화, 2도백화, 3도백화 이렇게 부릅니다. 2도백화가 바로 송화강의 뒤를 뜻하는 건데, 1도백화, 2도백화, 3도백화, 4도백화, 그 다음에 5도백화가 바로 토문강이에요. 옛날 문적들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백두산 정계비에 따라도 지금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 이쪽 땅은 전부 다 이제 조선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범윤이 이 당시에 쓴 백두구강고라는 책에서 토문강의 하류가 바로 송화강이다. 그래서 이쪽은 전부 다 우리 대한제국의 소유다라고 하는 글을 명확하게 남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다시 이제 이지란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지란의 아들 중에 이제 이화영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 이화영이라는 인물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지금의 압록강 북쪽, 두만강 북쪽 땅의 소유권이 어딘가를 말해주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태종임금이 제2 4년에 김첨이라는 인물을 명나라에 사신으로 보냅니다. 사신으로 보내는 목적이 명나라와 조선의 북방 강역이 어디냐 이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보내는 건데요. 처음에 1388년에 명나라에서 지금의 이제 심양 남쪽에다가 철령이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고려의 우왕과 최영 장군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게 되죠. 여기는 원래 우리 땅인데 왜
명나라에서 천령위를 심양남 쪽에다 설치하느냐라고 이제 반발을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한편에서는 그 우왕이 박의중이라는 인물을 사신으로 보내서 그 명나라에 항의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성계와 조민수에게 요동정벌군을 꾸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박의중이란 사신이 와가지고 항의를 하고, 한편에서는 5만 명에 달하는 요동정벌군이 북상을 하니까 주원장이 급해져가지고 너희 땅 맞다 그렇게 말해요. 이게 명사에 보면은 이 땅을 두고 그 고려에서 말이 있다, 항의가 있다, 그런 식의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명나라에서 심양남 쪽 지금의 진상돈진이라는 곳에 설치했던 천령성을 천령시 운주구라는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심양남 쪽 천령부터 저쪽에 이제 두만강 북쪽 700리 공엄진까지가 고려 강역이고, 조선이 고려를 그대로 계승했기 때문에 조선의 강역이 되는 거죠. 그런데 태종 임금이 이 강역을 명나라로부터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김첨이라는 예문관 제학을 사신으로 보내면서 이 땅의 유래를 갖다가 쭉 적어 보내요. 원래 이 천령부터 공엄진까지는 본래 본국의 땅이다라는 것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도까지 그려서 첨부해가지고 김첨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압록강 북쪽과 두만강 북쪽은 사실 우리 민족도 살지만 우리 민족보다는 그 여진족이 더 많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진족을 어디에 소유로 볼 거냐를 가지고 명나라에서 여진족은 우리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태종이 이때 압록강 두만강 북쪽을 갖다가 10개 처로 조선에서 나눠 가지고 만호라는 벼슬도 주고 천호라는 벼슬도 줍니다. 그래서 매년 연초가 되면은 이 여진족 중에 조선의 벼슬을 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할애하고 선물을 받아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이때 바로 이 10처의 여진족 두목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인데 조선의 벼슬을 받지만 상당 부분의 자치권을 인정받고 다스리는 거죠. 그러나 강역 자체는 이 조선의 땅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영리 불화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이영리 불화가 바로 이질안의 아들인 이화영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전부 다 들어가지고 태종이 김첨을 사신으로 보내서 지금의 심양 남쪽부터 그 두만강 북쪽 공엄진까지는 우리 조선의 강역입니다 라고 했더니 명나라에서 맞다라고 승인을 했어요. 그래서 김첨이 명나라의 국서를 받아가지고 귀국을 합니다. 명나라의 국서를 김첨이 받아오니까 태종이 수고했다라 그러면서 땅 15결을 갖다가 김첨에게 상으로 내려준 기록이 있습니다. 이 당시 실제 강역이 어딘가를 알려면은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그 중국의 원나라의 정사인 원사, 명나라의 정사인 명사 이런 책들을 봐야 되는데요. 원사나 명사는 아직 번역이 안 됐으니까 보기 힘듭니다. 대신에 조선왕조실록은 다 인터넷 서비스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선왕조실록 들어가셔가지고 김첨하고 한번 쳐보세요. 김첨이라고 쳐보시면은 그 태종 때 관련 사항이 쭉 뜹니다. 그러면 태종 4년에 이 김첨이 사신으로 가가지고 천령과 공엄진까지를 우리 땅으로, 조선 땅으로 확보했다라고 해가지고 상으로 15개월을 주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실록에 다 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의 북방 경계가 바로 이제 동계라는 곳인데, 그 동계를 쭉 쳐보시면 고려사 지리지 동계쪽에 나와요. 고려의 동계는 공엄진부터 남쪽으로는 삼척까지가 동계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는 공엄진을 갖다가 함경도로 그려놓고, 두만강 북쪽 700리 공엄진을 함경도로 그려놓고, 강원도 삼척을 포항 근처로 그려놨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를 배우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제 한국입니다. 결국은 이런 잘못된 거를 바꾸는 힘, 바꾸는 주역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들이지 저 정치가나 저 식민사학자들이 주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청해 이씨의 시조인 이질안 집안, 이 집안의 역사만 조금 공부해도
우리의 북방 강역이 지금의 심양 남쪽 그 진상둔진에서 그 두만강 북쪽 700리 공엄진이라는 곳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이지란 집안이 나중에 조선에 와가지고 상당히 이제 그 성공을 합니다. 그 아주 중요한 지배 세력 중에 하나가 되죠. 그래서 우리 민족들은 바깥에서 온 그런 이제 민족들도 배척하지 않고 다 같은 민족의 일원으로 대접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민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